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드리 TV 밴드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439번 자동차 엔진공학의 레전드 비렐림 마이바흐에 이어서요. 자동차 공학의 박사님 페르디난디 포르쉐 박사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포르쉐 박사님은요,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나라죠. 네, 오스트리아에서 1875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기계 공장을 하셨고요. 네, 포르쉐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기계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전기나 기계공학에 흥미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요, 낮에는 아버지 정비소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오스트리아 공과 전문대에 다녔고요. 커서는 비엔나에 있는 전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밤에는 비엔나 공대에 가서 시간제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네, 사실 포르쉐 박사님이 정식적으로 엔지니어링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기차 회사에 취직했고요. 사실 포르쉐 박사님은요, 기계공학보다 전기공학과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차를 만들기도 했고요.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가 군대 의무복무 3년, 네, 운전병으로 갔다 왔고요. 네, 제대하고 나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다임러에 다녔습니다. 다임러 회사에 다녔습니다. 독일 다임러 본사의 오스트리아 자회사죠. 네. 그전에는 전기차 좋아하시다가, 네, 요때 내연기관으로 갈아타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빌헬름 마이바흐를 알게 됐고요. 아버지 뻘되는 업계 대선배 빌헬름 마이바흐를 엄청 존경하게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빌헬름 마이바흐한테 물어보고요. 네, 그러다가요. 1916년도에 오스트리아 다임러의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 그 다음에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네, 요때부터 사람들이 박사님, 포르쉐 박사님 이렇게 불렀고요. 아시는 것처럼 정식 박사는 학사, 석사가 있어야 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이나 발표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명예학 박사는 학력과 관계없이 뭐 학사, 석사 그런 거 안 해도 받을 수 있고요. 하여간 포르쉐 박사님은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정식 공학 박사님 말고 명예 박사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아스트로 다임러에서 자동차를 이것저것 디자인하셨고요. 그러다가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임러 독일 본사, 네, 다임러 독일 본사 기술 이사님으로 뽑힌 거예요. 비렐름 마이바흐 후임자로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독일로 진출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것저것 디자인하시고요. 그 시절에 포르쉐가 디자인한 작품이 벤츠 SSK입니다. 코드네임 W06. 네, 그러다가 벤츠와 다임러가 1926년에 합병하게 되었는데요. 포르쉐는 작고 빠른 차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합병한 다임러 벤츠는 크고 웅장한 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벤츠를 그만둡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다가 1931년에 독일에서 닥터 포르쉐 ING라는 자동차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요. 닥터 포르쉐 컨설팅. 네, 그때 독일 총통이 히틀러였는데요. 히틀러. 총통은 대통령이죠.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어야 합니다. 공업 강국인 독일의 모든 기술과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차를 만들어 주세요. 성인 2명을 태우고 애 3명을 뒤에 태우고 시속 한 100km 이상 달리고 싸고 튼튼하고 연비 좋고 네, 요런 행복차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요게 행복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행복자 프로젝트를 포르쉐가 담당하게 됩니다. 네, 포르쉐는 히틀러 총통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차도 좋은데요. 국민을 위한 국민차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요. 히틀러가 그거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서 행복차가 국민차 폭스바겐이 되었습니다. 네, 요거 폭스바겐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폭스바겐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포르쉐는요,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국민차 폭스바겐을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폭스바겐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요런 거 말고요. 히틀러는 또 이제 공업도 중요하지만 독일 민족의 먹거리, 네, 농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독일 농민들이 농사일 하는데 힘들지 않게 힘세고 고장 안 나고 기름 적게 먹는 포르쉐 박사님이 이런 거 잘하니까 이것도 박사님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트랙터도 만들었고요. 네, 요 트랙터가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힘도 세고 연비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네, 엄청 모양을 보고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우, 이거 뭐 동그란 눈가리에 그냥 앞통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외계인 같네요. 네, 요거 별명이 빨강코라고 합니다. 빨강코. 네, 그리고 히틀러는요, 포르쉐 형님한테 전쟁 도우미도 시켰는데요. 포르쉐는 독일 타이거 탱크, 네, 타이거 탱크도 만들었고요. 요거 별명이 포르쉐 탱크입니다. 그리고 엘리펀트 탱크, 이동식 자주포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숨겨진 프로젝트요. V1 로켓, 네, 대륙간 순항 미사일이죠. 요게 최초로, 세계 최초로. 네, 여기에 들어가는 터보 제트 엔진도 개발하고요. 포르쉐 109-005 제트 엔진, 터보 제트 엔진. 요게 그냥 제트 엔진이 아니고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요것도 개발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중단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게 메르세데스와 포르쉐의 콜라보 프로젝트인데요. 히틀러가 우리 독일 민족의 과학기술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돈 줄 테니 포르쉐 친정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콜라보로 만들어 보세요. 해서 포르쉐는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일명 검은새 프로젝트, 스파르츠포겔 프로젝트. 네, 요 차를 다 만들었는데 히틀러가 죽어서요. 시운전도 못하고 바로 창고에 누워버렸습니다. 벤츠에서는 이거를 메르세데스 T80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껍데기가 벤츠 박물관에 있습니다. 요 메르세데스 T80은요. 메서스미츠 BF109에 들어가는 다임러 DB605 1100마력짜리 V12기통 역 V자 슈퍼차저 엔진이 달려 있는데요. 요게 만약에 시운전을 했다면 당시 시속 700km 정도까지 달렸을 거라고 하네요. 와우, 이거 정말 미친 속도네요. 네, 그 당시에요. 네,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그 영상이 엄청 길 것 같은데요. 메서슈미츠 BF109와 벤츠 스파르츠포겔 요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히틀러가 시킨 숙제를 어려운 숙제를 포르쉐 형님은 척척 잘 해냅니다. 그래서요, 히틀러는 일 잘하는 포르쉐 형님을 위대한 독일의 공업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면서요. 독일 철십자 훈장도 주고 독일 시민권도 주고 나치당 간부도 되고 독일 1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요. 전쟁 끝날 때쯤에서 포르쉐는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독일이 패망하자마자 프랑스 사람들이요.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히틀러 앱제비 포르쉐를 죽여야 한다. 히틀러의 절친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요. 잡혀가서 깜빵에 감옥살이 하시다가요. 간신히 아들 페리 포르쉐가
돈 주고 감옥에서 빼오는 바람에 다행히 20개월만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요. 이때가 연세가 거의 70이 넘어서요. 노인네가 이거 감옥에 20개월 살았으니까요. 뭐 정신도 정신이지만 몸이 뭐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요. 강제로 잡아다가 전쟁에서 지은 죄를 갚아야 한다 하면서요. 프랑스 르노에 끌려가서 프랑스 국민차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네, 그거 끝나자마자 야반 도주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도망을 오십니다. 1948년도에요. 그리고 포르쉐 회사를 만들고요. 독일에서는요. 미국에서 전범 인물로 지정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뭐 당연히 뭐 관공서의 취업이나 뭐 그런 거 안 되고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고요. 누구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미국 정보국에서 감시를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폭스바겐에 가서 할 줄 아는 게 차 만든 것뿐이 없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의리 차원에서 좀 도와주세요. 의리. 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부품을 얻어다가 포르쉐를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포르쉐는요. 너무 늙어서 일을 못 하시고 아들, 네, 아들 페리 포르쉐가 아들이 디자인도 하고 차도 만들고요. 폭스바겐 엔진, 미션, 사시, 구조를 가져다가 껍데기를 바꿔서요. 엔진을 좀 마력수를 튜닝을 해서 스포츠카를 만들고요. 아버지가 평생 만들고 싶어 했던 꿈의 자동차, 스포츠카를 만드는 거죠. 작고 빠른 차를 만들고 싶었던 포르쉐의 꿈을 아들이 이루어냈습니다. 네, 요게 포르쉐 356이고요. 네, 요게 잘 달려주고요. 잘 팔려서요. 포르쉐가 다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요때 포르쉐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1951년도에요. 아이고야, 이거 그냥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좋아지려니까 돌아가셨네요. 아유, 안타깝네요. 네, 그다음부터는요. 아들 페리 포르쉐가 포르쉐를 이끌어가고요. 17년 동안이나 포르쉐 356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장기간 판매했습니다. 네, 여기서 포르쉐 356 한번 잠깐만 보면요. 요거는 폭스바겐에 더 가깝죠. 포르쉐 356은요. 동그란 눈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코 안에 포르쉐 마크 달려 있고요. 그러다가 페리 포르쉐도 늙어서 포르쉐의 손자 알렉산더 포르쉐가 포르쉐를 이끌어가고요. 알렉산더 포르쉐가 911을 디자인을 했고요. 만들어서 대박을 냈습니다. 포르쉐 911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코가 없습니다. 거기에 포르쉐 로고 달려 있습니다. 포르쉐의 로고를 한번 보면요. 포르쉐 본사가 있는 스투트가르트는요. 원래 말 키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장에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 요게 스투트가르트 지역 깃발입니다. 가운데 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네, 요게 옛날 독일 비텐베르크 공화국 깃발입니다. 네, 검은색 있고 뭐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요. 방패 모양. 네, 그리고 뿔. 네, 요게 뿔입니다. 뿔. 올리브 나무 잎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사슴뿔입니다. 사슴뿔. 녹용이죠, 녹용. 독일 사람들이 녹용 좋아하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쪽 지역을 나타나는 말 모양과 옛날 국기를 하나로 짬뽕해서 만든 거죠. 짬뽕해서. AMG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사과나무 시내가 아팔트바흐.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게 유럽 동네의 룰입니다. 기본적인 룰이요. 전통적인 방식이죠. 네, 지금 쓰는 독일 국기, 네, 거기에 붉은색과 검은색, 노란색도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포르쉐 아들 페리 포르쉐와 자동차 딜러 막스 호프만이 중국집에서 짬뽕 먹다가 그렸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포르쉐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2000년도, 네, 2000년도에 IT 버블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요. 차가 너무 안 팔려서요.
2012년도에 폭스바겐 그룹에 흡수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다른 회사들, 뭐 벤틀리나 부가티나 스코다나 그런 기업들과 12형제가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포르쉐가 들어온 거는요, 2005년도에 들어왔고요. 주식회사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강남 대치동의 딜러사가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포르쉐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주식회사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는요, 한국 회사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화교계 레이싱홈 그룹이죠. 레이싱홈 그룹. 요 사람들 그 1987년도에 한국에 벤츠도 처음 수입해서 크게 한 방 해먹었죠. 네. 그 다음에 포르쉐로 또 한 방 크게 해먹었고요. 네, 계속 차종 바꿔가면서 한국에서 계속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한국 포르쉐 코리아가 공식 지사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요, 2020년, 2021년, 22년, 네, 3년간 한국에서 연평균 1조씩, 네, 1조씩 포르쉐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신문에 나온 거니까요.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어우, 당황스럽네. 도대체 이거 누가 사는 거야? 궁금하시죠? 유재석이 사고 있습니다. 유재석. 다비치 강민경, 배우 전혜빈, 뭐 태연, 블랙핑크 제니, 수지, 포르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우, 이 사람들은 뭐 돈 어디서 난 거야? 나도 포르쉐 타고 싶네. 네, 외국에는요, 제임스 딘 형님이 포르쉐 356 타다가 드리프트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마리아 사라포바, 톰 크루즈 형님, 빌 게이츠 형님, 머라이어 캐리 누님, 아우, 이건, 아우, 리한나, 네,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까먹기 전에, 네, 까먹기 전에요. 포르쉐 핵심 모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 모델이죠. 포르쉐 박사님이 디자인한 거는 폭스바겐 비틀입니다. 비틀. 아들 페리 포르쉐가 디자인한 거는 점프하는 개구리 포르쉐 356이고요. 손자 알렉산더 포르쉐가 디자인한 거는 귀요미 개구리 포르쉐 911입니다. 네, 요 세 개가 중심 모델이고요. 나머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모델들입니다. 뭐 카이엔이나 마칸이나 네. 포르쉐 디자이너들은요, 하루 종일 개구리 100개 그리고 퇴근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요, 2000년도 이후에요, 황소개구리 나왔습니다. 황소개구리. 네, 요 황소개구리란 말은요, 유럽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 사람들. 포르쉐는 동그란 두 눈에 주걱턱에 납작한 뒤통수가 특징인데요. 포르쉐의 시그니처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귀여우니까 좋아하고요. 디자인만 딱 봐도 포르쉐인 걸 알게 되는 거죠. 포르쉐는 이런 거를 한결같이 일관성을 지켜왔는데요. 그리고 투도어, 네, 투도어죠. 스포츠카는 투도어죠. 포도어 안 만들고요. RR 형식으로 만들고요. 뒤에 엔진 있고 뒷바퀴로 올라가고, 그리고 SUV 안 만들고요. 해치백 안 만들고요. 무게중심을 좋게 하려고 수평대항 엔진 쓰고요. 전기 모터 뭐 그런 거 안 쓰고요. 네, 요거 수평대항 엔진 있잖아요. 한번 그 엔진 고치려면 저만 플러그라도 한번 바꾸려면 무조건 엔진 내려야 됩니다. 정비비나 수리비가 엄청 비싼 거죠. 2000년도가 되고 나서요. 네, 갑자기 황소개구리가 나왔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나오고 뭐 마칸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눈가리도 원래 동그란 헤드라이트였는데요. 요게 시그니처였는데요. 처음에는 눈동자가 48 모양으로 두 개로 쪼개지더니 이제는 네 개로 쪼개져 가지고요. 매직 아이가 된 거죠. 네. 유럽 사람들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특히 프랑스인들이요. 프랑스인들. 포르쉐가 포르쉐의 DNA, 전통과 가치를 버렸다. 도대체 너는 정체성이 뭐냐? 하면서 포르쉐를 엄청 까댔고요. 그런데도요, 네, 요게 이제 포르쉐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전통과 특징을 잘 모르는, 그리고 뭐 사실 아무 관심도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특히 뭐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리고 코리아. 이런 게 먹히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먹히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거예요.
포르쉐 마크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동양 디자이너도 고용하고 뭐 전기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포르쉐 자료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전에 그 자동차 메이커들 있잖아요. 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네, 마찬가지고요. 자기네들 고유한 가치나 DNA, 역사 그런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돈입니다, 돈. 돈에 눈이 멀어버렸네요. 벤더리도 돈 좋아하고요. 돈 좋아하긴 하지만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좀 지켜가면서 지킬 거는 좀 지켜가면서요. 균형감 있게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구라가 되게 길었는데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벤도리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원한 커피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도리 TV였습니다.